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2020년 연간 소득이 3,600만원보다 적었다면은 이번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세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는 2021년의 자녀장려금, 이렇게 두 가지 장려금의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에서 근로의욕 저하라는 무상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무상으로 복지제도 해주는 거의 한계점이 이제 그냥 주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근로의욕 저하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하고 50만원 받는 것보다는, 자,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너가 뭐 한 50만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거기다 일정 부분을 보태줄게 라는 형태로 이렇게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충해주면서 근로의욕 저하라는 문제점도 개선하고자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를 주는 거냐? 자,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외벌이 가구는 혼자 돈을 버시는 가구, 그러니까 가족은 있는데 돈을 혼자 버시는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말 그대로 부모 양쪽에서 둘 다 돈을 벌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는 3에서 150만원, 외벌이 가구는 3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에서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 단독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없을 거고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50에서 7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도 50에서 70만원, 자녀 1인당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자,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어떤 외벌이 가구 분의 경우에는 이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합쳐서 9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은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뭐 그분은 자녀가 정말 많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복지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설명드렸던 단독 가구와 외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짧게 살펴보고 가면요. 말 그대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혼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벌이 가구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도 외벌이 가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냐면은 배우자의 급여액이 1년에 3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일거리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외벌이 가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신 분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300만원 이상을 벌고 이제 아내도 3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남편은 예를 들면 300만원을 넘게 버는데 아내가 300만원보다 밑으로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가 되는 거죠. 자, 요 개념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적은 소득이고 저소득인 거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제 재산이 적은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이제 소득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 가구는 연 2천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4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녀장려금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4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도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재산 요건까지 보게 됩니다. 자,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합계액이 2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때문에 앞에 소득 요건과 함께 이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50에서 70만원의 자녀경선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는 지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시면 이렇게 개별 인증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번호만 있으시면은 쉽게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조건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앞서서 설명드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면 내가 이런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면 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안내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냐?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이미 5월 3일부터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감은 5월 31일까지고요. 5월 31일 이후에도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삭감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300만원을 받게 됐는데 30만원을 빼면 27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여전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 10%, 30만원도 여전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한을 맞추셔서 5월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간단한데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시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할 겁니다. 자, 1544-9944번으로 전화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내가 조건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손택스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다운받으셔서 이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 어플 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인데요. 홈택스를 들어가면은 지금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이런 별도의 메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되는데, 자,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둘 다 익숙치 않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44-9944번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도 받으시고 신청도 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들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내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려금이라는 게 조건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지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도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지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안내문을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못 받는 거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나의 재산 상황, 소득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이 안내문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한을 놓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어쨌든 받을 수는 있지만 돈을 깎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기한을 맞춰서 서류 준비하시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가 요즘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것도 복지제도라고 생각해서 돈을 주는 복지제도다 라고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끼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자를 보내서 자, 여길 클릭해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웬만하면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정부기관이나 국세청이라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클릭을 하시거나 직접 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인의 개인정보나 통장 관련된 번호 등등은 외부인에게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된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